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 누가 합격한 수험생이 어휘어법 파트에서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학년도 사관학교 1번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짜리가 나왔네요. 이 문제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1번 들르다 들리다, 이거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교무실에 있다가 들려라, 너 혼날 줄 알아 라고 하죠. 10명의 선생님께서 발음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8분은 잘못 발음하실 것입니다. 물론 국어 선생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시겠죠. 이것은 들르다가 기본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르라고 하는 어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와서 활용하게 되면 이때 의가 탈락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들러가 되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들르다. 너 나중에 우리 집에 들렀다 가라 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건을 들지 않을 때 이제 들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을 들다라고 하는 타동사에다가 리라고 하는 피동 접사를 집어넣는 것일까, 사동 접사를 집어넣을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제 피동과 사동의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 않을 때 제가 너 이거 들어 라고 시켰을 때 여러분은 들고자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들게 했을 때 이때 리는 사동 전미사가 되겠죠. 그랬을 때 들다, 물건을 들다라고 하는 타동사에 여기 리라고 하는 사동 전미사를 붙여준 경우죠. 파생어입니다. 어머니는 명절에 내려온 아들에게 음식을 잔뜩 들려보냈다. 들게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들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청하다. 제가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다 했을 때 듣 플러스 이라고 하는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알고 있죠. 이때 이가 왔을 때 요 디귿은 리을로 바뀌고 요 이에 리을이 붙죠. 그래서 리을 리을형으로 들리다. 나는 듣고자 하지 않았어. 그런데 김학식 선생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어. 이때는 피동 전미사가 되겠죠. 그러한 의미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큰 문제 없습니다. 2번 겨루다. 그는 1차 예선을 통과해서 16명이 겨루는, 경쟁하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투는 됐습니다. 경쟁하는. 겨누다는 나는 총을 습적으로 겨누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이것은 겨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휘어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황순원의 학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을 보면 성삼이가 덕재를 너 저리로 가서 학사냥 해와 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총을 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재 입장에서 보면 성삼이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거 겨냥하고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슬리다와 그을리다인데 그녀는 올여름 햇볕에, 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햇볕에 살을 너무 그슬렸다. 어젯밤에 졸다가 촛불에 머리를 그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햇볕에 살같이 조금 타는 것, 새카맣게 타는 것, 이것은 그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살갗에 난 털이 있죠? 그것을 성냥이나 라이터로 살짝 태우는 것을 그슬리다라고 합니다. 국사로 살짝 접근해 간다면 1170년 무신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가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그슬렀기 때문이죠. 그때 그스르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녀는 올여름 햇볕에 살을 너무 그을렸다. 어젯밤에 졸다가 촛불에 머리를 그슬렸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거 촛불 같은 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유소리 현상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초라고 하는 말과 불이라고 하는 말이 만났죠. 사유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죠. 첫 번째 시간에
이 첫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사이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휘요법의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OT에서 약속을 해드렸었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초할 때 오 유성음, 불할 때 비읍, 무성음, 유성과 무성음이 나와서 뒤에 나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고, 앞에 받침이 없을 때 시옷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우리말과 우리말로 되고 받침이 없을 때는 앞에 말에 시옷을 써서 촛불이라고 표기한다는 것도 참고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 강의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한다면 초와 점 나왔죠. 얘 유성음, 얘 무성음. 발음해 보니까 초점이죠. 그럼 시옷을 쓸 것인가 말 것이냐인데 초가 한자, 점이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옷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소리 현상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슬리다와 그을리다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지만 요 안에 나와 있는 예문 중에서 촛불, 시옷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이소리 현상을 잠깐 넘나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해야 나중에 사이소리 현상 나올 때 그래 첫 번째 시간 1번 문제에서 한번 거론했었던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네 번째, 늘리다. 이것은 이제 면적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방이 3평인데 너무 좁아서 4평으로 늘렸어 라고 할 때 쓰게 되는 것이죠. 늘리다. 늘다라고 하는 말에 리라고 하는 무엇이 들어갔나요? 사동 전미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동 전미사,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 말이 2-3번 나오는데 사동과 피동에 관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늘였던 고무줄을 재빨리 놓았다. 요 길이를 연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무줄을 쭉 늘였다라고 할 때 길게 만들었다의 의미일 때는 느리답니다. 그 다음에 받치다 좀 어렵죠. 책장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앞쪽에 종이를 접어서 받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책 받침을 책 밑에 받쳤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받치다라고 하는 것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게 받쳤다. 부딪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2011, 12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거든요. 받다라고 하는 것,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거 받다는 주다 받다의 의미지만 티읕 받침을 썼을 때 이때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여과의 의미를 가지고 여과하다의 의미. 술을 빚었습니다. 그때 천으로 받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찌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을 받아놓고 할 때 여기 받다, 거르다, 여가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강의를 듣고 어휘요법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상춘곡이라고 하는 고전문학 작품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넘나드는 공부라고 이야기했었죠. OT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그 밖의 문제까지 생성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한 것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상춘곡에 보면 뭐가 있나요?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랬어요. 갓괴여 니근수를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막 발효시켜서 이근수를 갈건, 여기에 칡 덩쿨로 만들어 놓은 수건을 걸러놓고 받쳐놓고 그때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가시켜 놓고 그런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나? 상춘곡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술을 어떻게 했나요? 내가 3잔 먹고 자네가 3잔 먹었는지, 내가 10잔 먹고 자네가 10잔 먹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할 때 요거 수 놓고 먹으리라,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꽃나무 가지를 걷고서 수 놓고 먹었겠다 했을 때 이때 수를
여성들의 십자수 놓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아니라 무엇? 세물하면서 먹겠다, 계산하면서 먹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 십자수를 놓고는 어디까지 가면 되나요? 허영자의 자수라고 하는 여류 시인, 허영자의 자수까지 가면 좋겠죠. 이별한 상황에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무엇을 하면서? 십자수를 놓으면서 십자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를 놓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겠다. 그래서 무념무상의 경지, 마음의 평정심까지 접근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기출문제를 놓고 예상되는 문제까지 접근해 가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그 밖의 내용들 설명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내년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2009학년도 경찰대학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진 단어 중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이때 맞는 것, 맞다가 동사기 때문에 는이 왔지만 여기에 알맞다가 오게 되면 알맞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은이 온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에는 은, 동사에는 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에 밑줄진 단어 중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1번 우리는 과감히 첫 발을 내디뎠다. 그렇죠. 내디디다. 그래서 내디디의 어시라고 하는 과거시의 선어말 어미가 왔죠. 그래서 디하고 어시 축약돼서 무엇이 됐다? 볕이 됐다. 맞는 것이죠.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랬을 때 에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이 뭘까요? 애다. 살을 애는 듯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가 빠져야 되는 것이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 부분이죠. 이것은 높다라고 하는 형용사죠. 여기에 무엇이 온 것인가요? 높게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무엇이 왔나요? 높다 할 때 만족도를 높게 하다라고 할 때 이가 접사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높이가 된 것이죠. 높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읗은 잘못된 것이다. 이라고 하는 접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시가 잘못됐다. 이것은 더위를 타지 않고 입맛을 돋구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요 돋구다라고 하는 낱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 타다라고 하는 말도 놓치면 안 됩니다. 더위를 타다, 영향을 받다의 의미죠. 그러면 타다의 그 밖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쫙 찾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타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영향을 받다의 의미인데 커피에 설탕을 타다, 뭐 섞다의 의미도 되죠. 또 자전거를 타다, 차를 타다, 승차의 개념도 있겠고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살갗이 타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그을리다의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확장시켜서 접근해 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의미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면 되겠죠. 이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 의미 윈드의 자연 현상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 하는 바람에, 뭐뭐 하는 통에라고 하는 의미도 접근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 가면 서슬. 이때 서슬은 칼날의 아주 시퍼런 칼날, 날카로운 모습인데 뭐뭐 하는 서슬에 내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 이런 것들도 찾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돋구다입니다. 돋구다. 돋구다와 돋우다가 있는데 중요하죠. 여기에서 돋우다는 모든 낱말에 다 쓰이는데 돋구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밖에 못 쓰죠.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의 도수를 높인다. 안경의 도수를 높인다 할 때만 돋구다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돋우다입니다. 화를 돋우다, 등잔불의 심지를 돋우다,
흙을 북돋우다, 용기를 북돋우다 할 때 모두 다 도듯하고 오로지 하나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돋구답니다. 이때 도수 할 때도 도 플러스 수 사이소리 현상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도라고 하는 말과 수라고 하는 말이 만났죠. 모음, 유성음, 시옷, 무성음. 발음해 보니까 도수다. 그러면 여기에 시옷을 첨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 된다. 왜냐하면 얘도 한자고 얘도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가 만날 때는 받침이 없어도 시옷을 쓸 수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무엇과 똑같이 초점과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이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합격을 전제로 공부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뒤로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자와 한자가 만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옷을 첨가하는 예가 6개가 있다 그러는데 알고 있는 학생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사이소리 현상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 미리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효과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효과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효와 과가 만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죠. 유성음, 무성음. 그런데 발음은 효과.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췄는데도 발음은 효과로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성음화 현상도 있고 된소리 대기 현상도 있고 사이소리 현상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효과라고 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 야, 이거 1강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를 다루고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은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언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9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단지 간단하단지 이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인지 관권인지 이것도 발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모두 다 간단 관건, 간단 관건 이렇게 니은 유성음, 디귿 무성음, 니은 유성음, 기역 무성음 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다 갖췄는데 정말 효과, 간단, 관건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효가, 간단, 관건처럼 다른 현상을 만들어낼지 만약에 얘도 간단, 관건이라고 한다면 얘가 효가로 발음되는 것처럼 무슨 현상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기 싫어서 신문을 보는 척하였다 했을 때 이 끼어들기라고 하는 말 이것은 끼다 사이에 끼다 할 때 플러스 들다 두 개 낱말이 합성되는데 이 앞에 말에 아, 어, 게, 지,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쓴 것은 앞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죠.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음성 취급을 해주니까 당연히 어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다 해야지 이것을 이 모음 순행동화 시켜서 끼여로 하게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발음도 끼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표기는 당연히 끼어라고 해도 끼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대다, 피다, 이다, 아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개의 낱말이거든요. 대다, 피다, 이다, 아니다. 요 네 개만은 여기서 대 다음에 당연히 어를 써야 되는데 대여라고 쓰면 안 됩니다. 표기는 당연히 대어인데 발음은 무엇도 허용을 한다. 대어도 되고 대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얘는 끼어밖에 안 돼요. 표기도 끼어. 발음도 끼어라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 피다, 이다, 아니다는 반드시 대어, 피어, 이오, 아니오라고 해주어야 되는데 표기는 그런데 무엇은 발음은 대어, 대여, 피어, 피어 그 다음에 이오, 이오, 아니오, 아니오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가 오고 오가 오고 표기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발음은 여로 해도 되고 요로 해도 되고 복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오 아니오 할 때 이오로 끝나면 종결이고요. 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요의 개념은 요 발음상 표기상 지금 요 이야기한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빵이요 쉼표, 무엇이요 쉼표, 그리고 무엇이 오라고 종결되는 의미는 지금 요 설명과는 약간 다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감히 첫발을 내디뎠다. 그렇죠. 내디디다에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물 어미가 와서 축약돼서 덧. 얘가 정답이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할 때 기본형이 애다기 때문에 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애는 이와 같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설레다죠. 그러니까 설레는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에 설레이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게 높다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이것은 더위를 타지 않고 할 때 이 타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돋구다라고 하는 것은 안경의 도수를 올릴 때만 돋구다고 나머지는 다 도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효과로 발음해야 되느냐, 효가냐, 이것을 더 나아가서 간단이냐, 관권이냐 하는 문제죠.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들기, 이때는 끼어들기지 여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끼어가 이 몸 때문에 뒤에 여가 되는 것을 순행동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다, 피다, 이다, 아니다 이 네 개의 낱말은 당연히 어나 오로 표기해야 되는데 발음은 대어, 대여 두 개 다 복수 표준 발음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죠. 이 부분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특히 이 돋구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장시켜 가는 곳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되는데 2010학년도 경찰대학 3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문을 쿵 하고 닫으며 철수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아빠, 친구와 싸웠니? 아, 이것은 좀 심하네요. 기본형이 싸우다죠.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왔죠. 그 다음에 얘하고 축약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와 싸웠니? 뭐 이것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확장시켜 나가줘야 되겠죠. 김장, 김치를 담궜니? 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쉽거든요. 김장, 김치를 담궜니? 근데 기본형이 담그다 예요. 이럴 때는 대체로 여기 을을 봐서는 음성인데 요 앞에까지 다시 가봐야 돼요. 양성이니까 이때는 at을 써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의하고 아하고 만나서 의는 탈락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억과 아시 만났으니까 갔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수도꼭지 잘 잠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물이 새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용법이죠. 잠그다죠. 그러면 여기에 의가 있고 앞에 다시 가니까 양성이죠. 그러면 아시라고 하는 말을 과거시 선어물 어미가 왜 양성이기 때문에 나왔죠. 그러면 앞에와 똑같이 얘가 탈락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 잘 잠갔니?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하나 더 가볼까요? 이거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왜 몇 번이 맞고 안 맞고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 수업이 핵이라고 한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수업을 특히 역점을 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찰사관학교 문제 시험 잘 치렀니?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치렀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치러라. 너 이번에 시험 잘 치러라. 이건 실제로 오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받아쓰기를 내보니까 10명에 8명 정도는 틀리더라고요. 잘 치러라. 이것이 아니라 치르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가 오는지 아가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어를 써주는 거야. 근데 앞에 또 낱말 있을 때 보니까 만약에 양성이면 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가 왔어요. 중성이. 얘는 또 음성으로 취급해서 이때 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는 탈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 그리고 리을이 여기 왔죠. 얘는 없어지고 그리고 얘니까 치러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국적 없는 말들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싸왔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경찰대 수험생을 깔본 거죠. 경식이는 생일 선물로 멋진 모형 비행기를 받았대요. 이것은 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이로 써주는 거예요. 이것은 남에게 전해들을 때는.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르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야 이번 시험 되게 어렵대.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한 바를 이야기할 때 야 이번 언어 영역 시험 정말 어렵대 할 때는 본인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느낀 감정, 경험을 이야기할 때 아 이번에 참 어렵대.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철수가 그러는데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렵대. 그러니까 철수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줄 때는 어떻게 해준대요? 어렵다고 하다라고 했을 때 어렵대를 남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때는 간접적으로 다 이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대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식이는 생일 선물로 멋진 모형 비행을 받았대요. 그래서 남이 이야기한 것을 남의 것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아니라 대로 해줘야 되겠고 내 바람대로 이건 경찰대에서 그래도 잘 해줬네요. 바라다라고 하는 명상이 바람이죠. 바람대로 내년 생일에는 비행기를 선물해 주마.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해요. 아, 이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어떻이라고 하는 어간에 게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나와서 어떻게가 된 것입니다. 요거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는 어떻게 기다려요. 요것은 어떻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에 게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가 나와서 부사형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월도 넘어는 갔으니까 2달만 참아봐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제 물론 요 부분 넘어는 갔으니까 그때 넘다라고 하는 말에 어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넘다가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어라고 하는 어미가 와서 활용이 돼도 역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다. 그러면 넘다라고 하는 말과 가다라고 하는 말을 얘가 연결시켜주는 어미가 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사가 나오게 되면 앞에 반드시 체온이 나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온에 조사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때는 넘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가 와도 그대로 동사가 되니 어떻게 용언에 조사가 붙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의 명사인 넘어라고 하는 명사를 주고 는으로 써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안 그래요. 이제 조사 파트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데 특히 이 보조사는 체온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어미에도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정말 먹음직하거든요. 내가 저 음식을 보기는 했어도 먹지는 못했어. 그랬을 때 보기할 때 보다라고 하는 말에 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온 거예요. 내가 저 고기는 보기는 했어도 할 때 보다가 동사죠. 근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명사꼴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지 품사는 당연히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 어미 다음에 는이 오는 경우를 여기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조사는 언제든지 동사 다음에
즉 어디에 어미 다음에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10월도 넘어는 갔으니까 2달만 참아봐. 그 다음에 난 당장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수가 있지. 방편을 가지고 나오면서 비행기가 별거니 하늘만 날면 되지. 그때 이건 되다 라고 하는 어간에 지라고 하는 어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되지라고 해주어야지. 이거 되지는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너 그렇게 하면,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는 안 돼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사의 준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되다라고 하는 말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축약돼서 되가 된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라고 하는 어미가 나왔는데 되어지라고 하는 말은 안 되죠. 되는 대어의 준말이 된데 여기 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간 무엇만 나오고 대가 나오고 지라고 하는 어미가 나와서 되지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 더 가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안 되다 할 때는 얘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부사의 준말로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개의 단어예요. 하나, 2개 단어 그리고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문맥적 정황으로 봐서 안 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썼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문맥적 정황을 앞뒤를 보니까 야, 참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안 되다는 형용사로서 가엾어, 언짢아, 불쌍해 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반드시 안 되다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설명을 앞에서 다 해 주어서 바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기억 싸우다의 기본형이기 때문에 싸원이로 고쳐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받았다고 해요가 원말이기 때문에 받았대요로 남의 것을 전달해 줄 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부사형은 어떻게 힘으로 어떻게로 다듬어야 한다. 보조사 는 앞에는 체원이 와야 하므로 넘어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죠. 넘다라고 하는 동사 어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와서 그대로 동사이어도 보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어간 대의 종결음이 지가 바로 붙었기 때문에 대지로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요 선지를 보지 않고 문제만 놓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접근해 보았는데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 문제를 바탕으로 그 밖에 많은 문제까지 가보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약속한 3개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3문제를 30분 정도 살펴봤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까지 생성해가는 훈련 어휘요법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까지도 연결해가는 확장된 수업을 여러분과 첫 번째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준 문제 해결해서 게시판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